경기방송 5월 10일 유권자의 날 특별기획 한 표의 의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하지만 여의도에서 만난 이순남 씨는 조금 달랐다. 제1교포 3세 이순남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거의 16년 다 돼갑니다. 여기서는 재외국민인데 신분증이 한국에는 주민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재외국민 거소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외국인 등록번호하고 주민등록으로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소증 번호라는 게 있어요. 지난 2012년 치러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그날은 대통령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 투표가 이루어진 뜻깊은 선거였다.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치러진 재외국민 투표.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안에서 또 다른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믿을 수가 없었고요. 발이 떴다고 할까. 집 나가서 그 투표장까지 걸어갈 때도 굉장히 설렜고 긴장도 했고 앞으로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도 같이 데려갔거든요. 딸을 데려갔는데 바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얘기했죠. 옛날에는 못했는데 이제 내가 제1교포 신분인데 이제 할 수 있게 됐다고 가만히 지켜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은 같이 모시고 투표장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만약에 살아계셨다면은 비행기 타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같이 모시고 갔을 거예요. 지난 대선 당시 재외국민 국내 거소신고 선거인은 6만 7천여 명.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투표권 한 장을 손에 쥐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투표를 못한다는 것은 말할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투표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그게 나아가서 지방이 좋아지면 국가가 더 좋아지는 거고. 지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 당시 우리나라는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주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들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없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민으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연주 외국인들한테 먼저 참정권이 갔다는 것도 일단 연주 외국인은 주민으로 인정을 하고 먼저 준 거잖아요. 친하게 지내는 일본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저랑 상황은 비슷해요. 한국 남성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또 별로 관심 없더라고요. 일본에서도 투표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없이 살았던 사람한테는 갈 수 있는데 왜 안 가냐고. 근데 그 친구는 좀 제1교포에 대해서 많이 아는 친구였으니까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받고 미안하다고. 네. 처음엔 없는 게 당연했던 투표권. 그리고 남들보다 20여 년 늦게 생긴 투표권. 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일본에서는 아직도 갖지 못한 참정권. 제1동포 이순남 씨에게 한 표의 의미는 무엇일까? 금괴예요, 금괴. 예. 금처럼 뭐 가치 있는 일. 예. 저는 또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요. 어머니가 일본 사람인데 국적을 선택하는데 선택의 자유는 있었는데 계속 한국 사람으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직 집안 참정권이 없는 상태고 한국에서는 투표를 할 수 있는데 특히 한일 간의 문제가 저한테는 깔려 있으니까는 투표는 저한테는 역사의 한순간 한순간. 경기방송 5월 10일 유권자의 날 특별기획 한 표의 의미.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합니다. 경기방송 5월 10일 유권자의 날 특별기획 한 표의 의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참정권, 즉 선거란 누구에게나 주어진 당연한 권리고 의무라서 가끔은 가볍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참정권은 국민들의 피로 얻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2013년 5월) 어느 날 전 세계 정상들에게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우리는 외계인 우주를 너무 오래 떠돌았다. 지구에 정착하고 싶다. 우리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참정권을 달라. 메일을 받은 세계 정상들은 한자리에 모여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오늘 긴급하게 논의할 내용은요. 외계인들이 지구에서의 안정된 생활 보장과 참정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처장의 피자 주워 먹는 소리죠? 외계인이 참정권이 뭔지는 알아요? 저는 한국 대표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제정헌법에서 남녀의 평등한 참정권이 인정됐습니다만 제 생각엔 우주를 떠돌기만 했던 외계인들은 참정권의 진정한 의미조차 모르지 않을까 합니다만. 봉주르 구텐 아벤드 헬로 난 유럽 대표 외계인이 지구에 온다고. 뭐? 참정권까지 달라고 한다고? 이 외계인이 우주에서 별빛을 잘못 쬐었나? 나 이것들로 확 다들 유럽이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라서 참정권도 막 뿌려진 줄 알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오마이 민주주의 하면 미국. 근데 미국도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참정권 주어지진 얼마 안 돼요. 사실 1776년에 여성도 참정권이 있었어요. 법조문에 참정권을 가지는 조건이 $250 이상의 재산 소유를 한 사람 이렇게 써있거든요. 근데 그걸 남자들이 오직 남자만 참정권을 갖는다고 고쳤어. 여성 참정권은 무효가 됐었어요. 그러다 결국 여성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1920년에 여성 참정권이 인정됐지요. 우리 유럽도 여자들이 참정권 가진 지 얼마 안 돼. 특히 프랑스 여자들이 1789년에 정치상 남녀는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완전 들고 일어났는데 뭐 결국 단두대 처형됐지. 그래도 처형되는 와중에 유명한 말을 남겼어.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 단상에도 오를 권리가 있다. 그녀들의 노력으로 어쩌면 대한민국은 평화롭게 참정권을 얻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미국에선 여성만큼 인종차별도 심했어. 노예 해방과 흑인 인권을 위해서 싸운 남북 전쟁이 끝나도 100년 가까이 지나서 겨우 흑인 참정권 가질 수 있었다고요? 그러고 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군요. 참정권을 외계인에게 함부로 내줄 순 없겠네요. 역사 속에서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참정권, 우리가 잘 지켜야겠습니다.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서 소중한 줄 모르는 참정권, 그 권리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경기방송 5월 10일 유권자의 날 특별기획 한 표의 의미.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합니다. 경기방송 5월 10일 유권자의 날 특별기획 한 표의 의미. 현행법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없고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된 영화나 게임, 노래를 즐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19세 미만 청소년이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투표. 왜 선거는 19금일까요? 만 19세 이상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엔 아직 어리죠. 부모님이
얘야 이 사람 찍어라 그러면 이 사람 찍고 저 사람 찍어라 그러면 저 사람 찍는다니까요. 그리고 18, 19살이면 고등학생 아닙니까? 뭐 그럼 공부해야죠. 과연 18세에겐 정치가 어렵기만 한 걸까요? 미국 미시간주의 힐스데일 카운티의 마이클 세션즈 시장을 만나봤습니다. 마이클 시장님, 오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죠? 오전 7시 50분에 학교 갔다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시장 일을 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자리 만들기에 더욱 신경 쓸 생각인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마이클 세션즈 시장은 18살입니다.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미국 역대 최연소 시장이 됐습니다. 미국, 독일, 이란, 우간다, 태국 같은 전 세계 232개 나라 중에 215개 나라는 16세나 18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은 1971년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으기 위해서 선거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췄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있다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저는 찬성의 입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만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동시에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국방의 의무는 지워놓고서 또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는 학생들에게 어떤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그런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교육정책이나 그런 거에 관련해서 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만 18세로 그게 연령이 낮춰진다면 저희 학생들에게는 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세요. 전 19살 독일 국회의원 안나 리어만입니다. 독일은 지역에 따라서 16살부터 투표를 하거나 출마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요.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와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19세 이상인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윤설아 사무관입니다. 선거 연령을 조금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견을 국회에 표명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그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 혜택을 받고 있고 또 높은 정보화 수준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는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라고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여건이라든가 외국의 사례를 좀 감안을 해서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연령을 좀 정해야 될 것 같고 인권위에서는 이게 지금 좀 하향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소통하는 후보를 뽑을 생각입니다. 그 양측이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낮은 자세로 서서 국민들에게 직접 귀를 열고 소통하는 그런 후보를 뽑을 생각입니다. 권리를 다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책임 정치를 제가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꼭 투표를 하고 싶어요. 경기방송 5월 10일 유권자의 날 특별기획 한 표의 의미.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합니다. 경기방송 5월 10일 유권자의 날 특별기획 한 표의 의미.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투표를 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접해봤을 종이죠. 네, 투표용지입니다. 근데 이 종이 한 장의 값어치 얼마일까요? 오늘 투표 엑스파일에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보통 A4 용지 가격만큼 하지 않을까요? 한 장 가격만큼?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투표권이 있다고 해도 별로. 종이 가격이 비싸봤자 인심 써서 500원? 종이만요? 종이 한 100원? 저는 크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중요성을 많이 못 느껴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네요. 어떤 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투표 그까이 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정말일까요? 우리는 보다 투표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투표용지 한 장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드나요? 선거인수, 투표용지 제작 수량에 따라 다릅니다만 평균 인쇄 비용은 10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투표용지의 가치는 딸랑 동전 한 잎에 불과할까요? 좀 더 이 종이의 가치에 대해서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법률상으로 따졌을 때 이 투표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시에 소요된 예산이 2,400억 원입니다. 선거인 4,020만 명으로 나누면 한 명당 6,000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표율 54.4%를 적용하면 투표자 수 1인당 대략 11,000원의 예산이 소요된 셈입니다. 판례로 보자면 2000년에 어떤 사람이 정부 기관의 실수로 투표자 명단에서 빠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국가는 그 사람에게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판결로 보면 한 표의 가치는 50만 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저희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투표는 4년간 나라 살림을 꾸리는 일꾼을 뽑는 일이죠. 그렇다면 경제적 가치로도 투표의 값을 계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국회가 주무르는 돈이 대략 325조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4년이면 1,300조 원, 그걸 3,700만 명의 유권자 수로 나누면 투표용지 한 장의 가치는 무려 3,500만 원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g도 안 나가는 종이 한 장이지만 가볍게 봐선 안 되겠죠. 다시 거리로 나가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투표 한 장의 가치 얼마로 보십니까? 프라이슬리스 아닐까요?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뭐 대통령 임기 5년이고 그 5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겠나라고 하는데 사실 나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돈으로 따지기가 쉽지가 않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예. 그런 값어치가 굉장히 충분하니까. 지금 당장은 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투표도 저는 복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장기적으로 가면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뭐 1,000만 원은 되지 않을까요? 30년, 40년 이후까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중에 더 큰 가치가 될 수 있는. 경기방송 5월 10일 유권자의 날 특별기획 한 표의 의미.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합니다. 경기방송 5월 10일 유권자의 날 특별기획 한 표의 의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이재태입니다. 5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에서 국민에게 최초로 투표권이 주어진 날인데요. 2회째를 맞이하는 유권자의 날을 맞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방송은 특별기획 한 표의 의미 10부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투표의 역사를 아십니까? 투표는 고대 그리스 민주정 시대에 추방할 인물을 종이가 아닌 도자기 조각에 써내는 도편 추방제를 기원으로 보는데요.
오늘날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국민투표제는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정착됐습니다. 보통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단 한 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로 기록된 1839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 현 주지사인 에드워드 에버렛과 새로운 주지사 후보 마커스 볼튼이 막상막하로 대결을 펼치고 있었다.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현 주지사인 에버렛은 선거일 아침 일찍부터 투표 동료에 나섰다. 저는 지난 4년간 여러분의 종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뽑아주십시오. 꼭 투표하십시오. 한창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에버렛에게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장에 도착하셔야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갈대 같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아놓고 가도 늦지 않아? 에버렛은 비서의 말은 뒤로 한 채 다시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여러분, 한 표의 소중함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 의회에서 42대 41로 독일어보다 한 표를 더 얻어서 쓰게 됐습니다. 1649년 영국왕 찰스 1세는 딱 한 표 때문에 단두대 목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한 사람의 목숨을 바꿉니다. 어서 투표하십시오. 당신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에버렛이 최선을 다해 투표를 독려하는 사이 투표장의 시계는 투표 마감 시간을 향해 가고 있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서 투표하십시오. 그가 투표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투표 종료 시간이 5분이나 지난 뒤였다. 지금 투표할 수 있나요? 다른 유권자들한테 투표를 독려하다가 늦었어요. 현직 주지사건, 전직 주지사건, 주지사 할애비가 와도 투표 시간이 지나면 투표를 못하는 건 마찬가지죠. 에버렛은 하는 수 없이 투표장에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그가 미처 투표하지 못한 그 한 표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 오, 신이시여, 어쩜 저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단 한 표 차이라니. 내가 나한테 투표를 못해서 지다니. 말도 안 돼. 에버렛의 경우처럼 한 표가 역사를 바꾼 경우는 많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가진 한 표를 가볍게 보시나요? 한 표의 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또 한 도시의 운명을, 그리고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경기방송 5월 10일 유권자의 날 특별기획 한 표의 의미.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합니다. 경기방송 5월 10일 유권자의 날 특별기획 한 표의 의미. 우리에게 주어진 참정권. 하지만 당신은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 50명과 함께 신나는 선거 체험을 진행했는데요. 햇살 좋은 5월의 첫날, 수원 영통에 있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해야 될까요? 어떤 아이가 엄마를 따라서 투표에 갔더니 이런 문구가 있었나 봐요. 민주주의 꽃 선거라는 문구가 있었대요.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왜 민주주의 꽃이 선거냐고. 4층 회의실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에서부터 젊은 부부, 다문화 가정까지. 이들에게 가장 재미있는 시간은 바로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새로운 선거 체험이었는데요. 신분증을 주십시오. 예. 양공 선생님이시군요. 잠시만요. 질문 올려주시겠어요? 네, 잠시 기다려주세요.
원하시는 후보자, 선택하신 후보자가 맞으면 예, 투표 결과를 기록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프린터처럼 생긴 기계 앞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지문 인식까지 터치스크린을 통한 선거 이색 체험을 즐기는 사람들.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면 어떨까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윤은성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인쇄소에서 찍어내듯이 하는 그런 종이를 가져다가 투표를 하고 도장을 찍고 이제 개표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를 바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있다는 그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선거에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우리말이 서투른 다문화 가족들도, 그리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장애인들도 모두가 바라는 건 똑같습니다. 수원 장안구 이목동에 사는 바다벌에 사는 조윤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많이 세우겠다는 다짐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선거를 이제 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 거주시설 안에서도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긴 하거든요. 장애인 분들도 사회 일원으로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험을 마치고 참석자들은 본인의 바람을 담은 종이 비행기를 날렸는데요. 여기서 날리라고 하면 날리세요. 국회의원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많이 힘써주시는 대로 이 땅, 이 나라가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제 2세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두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을 뽑을 수 있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던지는 우리 유권자의 역할이 필요한 거겠죠. 가정의 달 5월 첫날, 다양한 계층과 연령을 대표하는 50명의 유권자와 함께한 신나는 선거 체험.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 아니었을까요? 당신의 투표가 대한민국을 만든다. 투표하세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두호입니다. 유권자의 날은 올해로서 제2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은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최초로 투표권이 주어진 날, 주권제민의 원리를 최초로 구현한 날,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국민이 통치의 객지에서 주체로 등장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소중한 가족 사랑처럼 5월 10일 선거의 중요성과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방송 5월 10일 유권자의 날 특별기획 한 표의 의미.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합니다.